자, 여기 렉처 3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의 오버뷰고요. 다음 4부터는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컴퓨테이셔널 로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검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앞으로 한 3, 4주 정도 다루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검증에 대해서 한 2, 3주 다루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숙제들, 어사이먼트가 나갈 거고, 뭐 그래요. 그거 끝나고 이제 정적 분석 파트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자, 그래서 콘콜릭 테스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우리 오버뷰도 좀 봤지만, 다른 말로는 다이나믹 심볼릭 엑스큐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DSE 콘콜릭 테스팅, 뭐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거라고 봐도 일단은 무방할 것 같고요. 자, 퍼징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이고, 오토매틱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하는 기술이고,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션 테스트 수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는 어설션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성립해야 되는 어떤 인베리언트들, 프로퍼티들을 어설션으로 중간중간에 넣어놓죠.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싶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오라클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랜덤 테스팅인데, 랜덤 테스팅은 그러니까 이 오토매틱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한 첫 번째 방법이 랜덤 테스팅인데, 랜덤 인풋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는 거. 자, 뭐 심플하고 좋은데 뭐 항상 잘 되진 않겠죠. 컨디션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어프로치가 심볼릭 엑스큐션, 스태틱 심볼릭 엑스큐션이에요. 우리 콘콜릭 테스팅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심볼릭 밸류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 심볼릭 인풋에다가 시작해가지고 심볼릭하게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었죠.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모으고, 그리고 그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실행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세오렘 프로버, 이게 SMT 솔버, 다른 말로 세오렘 프로버를 이용해서 체크한다.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뭐 이런 식으로 엑스큐션 트리를 만들면서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PC가 이제 패스 컨디션, 변수들을 심볼릭하게 메인테인하면서 패스 컨디션이 유지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엑스큐션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모든 패스들이 다 제너레이트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스태틱 패스의 개수만큼만 실행이 되겠죠. 근데 보통 그것도 무한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데, 자, 뭐 좋은데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왜 2000년대 중반까지 쓰이지 않았냐 프랙티스에서 하면은, 심볼릭하게만 실행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그때 살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큐션 트리를 만들면 여기서 패스 컨디션이 만들어지는데, 앞에 이 함수를 v를 받아가지고 이 해시 펑션으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런, 여기서 만들어진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z가 y에 대한 해시란 말이에요. y에 대한 해시고, 이게 x랑 같아야 되는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패스 컨디션에 쌓입니다. 나중에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냐? 못 풀죠. 이 해시값, 어떤 심볼에 대한 해시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오렘 프로버, SMT 솔버가 못 풉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SMT 솔버, 세오렘 프로버가 인컴플리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인풋을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스태틱 패스의 개수만큼 실행한다고 해도 패스가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이 많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콩콜릭 테스팅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나? 모르겠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실제 값이랑 콘크릿 값이랑 심볼릭한 값을 같이 저장을 해서 갖고 다니겠다 라는 거고, 각각의 이제 브랜치 포인트에서 컨스트레인트를 그러니까 실행을 기본적으로 콘크리트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났을 때 개별 브랜치 포인트, 각각의 브랜치 포인트들에서 얘를 이제 니게이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있는 패스들 하나하나 다 탐색해 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심볼릭 엑스큐션이랑 가장 다른 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제 값이랑 심볼릭한 값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심볼릭 엑스큐션이 풀 수 없는 컨스트레인트를 만났다 그러면은 실제 값으로 리플레이스, 심플리파이를 해서 적어도 얘가 스톱되지 않도록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볼릭 엑스큐션의 모든 점을 세오렘 프로버의 인컴플리트니스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완화를 많이 시켜주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언어가 있어요. 다이나믹한 것과 스태틱한 걸 같이 하는. 자, 그래서 예전에 봤던 슬라이드인데 이그젠플인데 더블 함수가 있을 때 콘크리트 스테이트, 심볼릭 스테이트 같이 유지합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랜덤하게 인풋을 생성해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심볼릭하게 패스 컨디션 실행을 합니다. 그럼 쭉 가면은 랜덤하게 셀렉트 했으니까 얘를 처음에 만족이 안 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끝나고 그랬을 때 왜 끝났는지를 패스 컨스트레인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니게이트 해줘요, 조건을. 왜냐면 그 반대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SMT 솔버로 풀어보면 알파랑 베타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으로 이제 세컨 이터레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은 이제는 이게 true가 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 if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 컨디션을 기록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컨디션을 우리가 아직 고려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리턴이 돼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역시 패스 컨스트레인트로 Z의 값이랑 X의 값이 같았는데 X가 Y 더하기 10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왔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와서 다시 이 얘네들 중 하나를 이 AND로 연결된 이 아토믹한 일종의 컨스트레인트들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니게이트 해줍니다. 근데 굳이 아까 니게이트한 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불편. 그래서 얘를 니게이트한 거예요. 니게이트하고 풀어주면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다 만족하는 게 입력이 나오고 실행해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바로 크래시가 발생할 거고 그때 크래시 인풋을 찾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엑스큐션 트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브랜치, 어떤 브랜치 B1을 타고 실행하고 B2를 타고 실행하고 B3 타고, 그래서 B1을 현재 패스다 그러면은 패스 컨디션에는 지금 이 B1 and B2 and B3고 이렇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현재 패스 컨디션에 이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니게이트 할 때 하나 선택한다 그랬죠.
이 뭘 선택하냐는 이제 초이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DFS 스타일로 선택한다, 그럼 맨 끝에 거 선택하는 거고, 만약 BFS 스타일로 한다, 그럼 얘를 선택하는 거고, 랜덤하게 한다, 그러면 랜덤하게 하는 거고, 뭐 그래요. 그런 선택하는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뭐 서치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랜덤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랜덤하게 B2를 셀렉트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B2 이후에 등장하는 브랜치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B2를 니게이트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쫙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얘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B1을 만족하고 B2의 반대편이니까 반대 패스로 가겠죠. 반대 패스로 가는 입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대 패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넥스트 입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스큐션 트리가 점점 이렇게 탐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이 패스 컨디션은 B1 and B4 and B5인데 역시 랜덤하게 선택한다. 그럼 B1을 선택해 봅시다. 그럼 B1을 선택하면 B1의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으로 한번 써보면 프로그램 P를 받고 이니셜 인풋을 하나 받아가지고 맨 처음 랜덤 인풋을 받아서 그리고 버짓 n을 받아서 엑스큐션 트리고요. n번 실행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현재 입력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그 엑스큐션 트리가 나오겠죠. 현재 패스가 나오겠죠. 패스. 그 패스를 트리에다가 저장해주고 탐색한 패스나 트리들, 그리고 이 트리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브랜치 패스라는 선택해요. 그리고 그 패스에서 이런 패스가 선택됐다. 그러면 그 패스에서 중간에 니게이트할 브랜치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걸 CI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C1부터 이제 CI까지 있고 뒤에도 쭉 있을 텐데 CN까지 쭉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갖고 오고 얘는 버리고 얘를 니게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걔를 setsolver, SMT 솔버로 풀어주면 입력이 새로 나오게 돼요. 새로 그 입력을 갖고 찾겠다는 거고 그 입력을 가지고 다음 실행을 한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next, negate 브랜치 어디를 할 것인가. 자, 콤포넌트 테스팅이 언제 유용하냐면 아까 그런 그 심볼릭 엑스큐션이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시 아까 그 이젠플 다시 보면 랜덤하게 처음 시작합니다. 똑같이 랜덤하게 실행하면 이번 이제 f 실행하면은 y의 해시 값이 나오겠죠. y7의 해시 값 이거라고 하면 심볼릭한 실행에서는 심볼릭하게 그냥 갖고 있어요. 그 보면 같지 않으니까 끝납니다. 왜 끝났는지 기록하고 y의 값이 z의 값이 x랑 달랐기 때문에 끝났다. 얘를 갖고 와서 constraint를 갖고 옵니다. 베타의 해시값이랑 a가 알파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 경우에 지금 근데 지금 베타가 y란 말이에요. 근데 y의 값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y의 값을 베타를 7로 리플레이스합니다. 그럼 해시 7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이런 값이 만들어지고 그게 알파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이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고 풀면은 알파가 뭐 이런 값 그리고 베타가 7 그걸 가지고 넥스트 입력으로 실행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게 같아지게 되죠. 같아지고 심볼릭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럼 이제 if는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우연히 들어가서 이제 크래시가 발견이 된다. 사실 여기까지 여기 지금 방금 여기 들어간 건 우연이긴 합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도. 근데 어쨌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완화시켰다는 의미고요. 지금 입력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면 자, 랜덤 테스팅으로 이 프로그램의 이 크래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현실적으로 심볼릭 엑스큐션으로 못 찾아요. 스태틱 심볼릭 엑스큐션으로. 근데 이 두 개를 심볼릭이랑 심볼릭 엑스큐션이랑 랜덤 테스팅 두 개를 간단하게 결합을 했더니 두 개가 절대 못하는 경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 심볼릭 엑스큐션을 프랙티컬한 심볼릭 엑스큐션이랑 랜덤 테스팅을 프랙티컬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역시 콘콜 테스팅도 리미테이션이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좀 바꿔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y 받아서 x, y가 다를 때 달라야 되고 근데 해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럴 때만 크래시가 일어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해시 콜리전을 디텍트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뭐 이론상은 이런 경우가 항상 존재하긴 하겠죠. 어떤 해시 함수든지 간에 거의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있겠죠.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냐 한번 해보면 뭐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 실행해보면 아까처럼 랜덤하게 실행하면은 바로 이제 빠질 거고 자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컨스트레인트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를 니게이트 해주고 얘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요 알파 베타를 지금 알고 있는 22.7로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심플리파이를 해보면 심플리파이는 하지만 지금 풀 수 없는 방정식이 unsatisfiable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콘콜 테스팅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못 찾는 오류가 당연히 있다. false negative가 있다. 근데 반대로 false positive는 없죠. 실제로 실행을 하니까 크래시가 일어났다 그러면 진짜 크래시네요. 자, 몇 가지 example을 좀 더 보면은 루비 있어도 되냐? 루비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x를 받아서 a라는 어레이가 있고 5, 7, 9가 적용돼 있고 3번 룹을 돕니다. 그리고 각각 a, i가 x랑 같으면 브레이크. 그런 간단한 룰인데 자, 이 경우를 한번 컴플릿 테스팅 해보면 인풋 하나니까 x를 심볼로 유지하고 패스 컨스트레인트 true 그리고 랜덤하게 셀렉트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어레이 값이 뭐 메모리에 들어오게 될 거고 실행하면 i의 값이 또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고 근데 심볼릭 스테이트에는 얘네들은 들어오진 않죠. 왜냐면 인풋은 x밖에 없으니까 심볼릭 스테이트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룹에 들어가면 i가 3보다 작은지 체크합니다. 작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해보면 ai를 계산해보면 a의 0번째 5죠. 그래서 얘가 5 x는 알파 그래서 얘가 달랐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가지 않고 빠집니다. 그리고 i 1 증가시키고 다시 룹에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룹을 다시 도는데 이 경우에 다시 실행해보면 ai가 지금 7이고 7이 x랑 같아야 된다. 같은지를 체크하는데 다르죠? x는 1이니까. 자, 그래서 5가 알파랑 다르고 x랑 다르고 7이 x랑 달랐기 때문에 여기를 빠지게 됩니다. 룹을 두 번째 돈 거고요. 그래서 룹을 한 번 더 돌게 돼요. 세 번째 돌 때는 이제 i가 2가 되고 컨디션 여기서 시작하고
역시 9랑 다르기 때문에 컨디션 만들어지고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다시 룹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룹의 컨디션이 i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3이니까 룹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first iteration 첫 번째 실행이 끝나게 되는데 끝났을 때 왜 끝났는지 보니까 이런 컨디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하나 리게이트해서 풀어주면 a가 9가 나오겠죠. 알파가. 그럼 9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결국 이 어레이의 세 번째 값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룹을 2번 돌겠죠. 똑같이 룹을 2번 돌 거고, 두 번 돌 거고, 이제 세 번째 돌 때 가보면 이제 ai가 9인데 지금 x가 9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걸려서 룹이 빠져나오고. 그때 왜 빠져나왔는지 보니까 이런 컨디션 이거를 만족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고, 다시 얘를 갖고 와가지고 푸는데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거. 굳이 얘를 할 필요 없어요. 얘를 방금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7. 두 번째 값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실행하면 다시 룹을 이제 한 번 돌고 끝나겠죠. 한 번 돌고 끝나요. 그럼 다시 패스 컨디션 갖고 와서 방정식 풀면 다시 똑같이 실행이 되고, 이번에는 첫 번째 실행에서 룹이 끝납니다. 이거 좀 오타인데 첫 번째 실행에서 0이죠. 0. 자, 그래서 x의 값을 5, 7, 9로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실행할 거 없어요. 다 패스 컨디션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질문 있나요 혹시? 네, 마지막 example.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에도 뭐 되냐?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실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피처가 있어도 프로그램에 실행 자체는 됩니다. 얘를 뭐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x 인티저 값을 받고 포인터 p 어떤 셀 링크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x가 0보다 크고 p가 널이 아니면서 x의 fu한 값이 p의 데이터랑 같으면서 p의 next가 자기 자신일 때만 클래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 실행을 해보면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x236 p 널로 실행을 합니다. x는 236. 우연히 지금 여기 들어왔고요. 왜 들어왔는지 기억하고. 근데 이제 p가 널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널로 초기화해서 들어왔으니까 바로 끝나고 그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하고 있고, 갖고 와가지고 니게이트해서 자, 풀어보면 알파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이전 값으로도 되고요. 236이라고 하고, 베타는 포인터인데 널 포인터는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임의의 어떤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이게 랜덤 값을 하나 넣어놓고 뒤에 널 하고,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로 실행을 해보면 일단 널이 아니니까 이 두 번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갈 때 이제 심볼릭 스테이트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x는 알파를 가리키고 p는 베타를 가리키고, 이제 p의 데이터 필드에 그것도 이제 심볼릭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심볼릭한 값으로 메인테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거고, 근데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고려 안 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끝납니다. 끝날 때 뭐 이런 조건들,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얘가 만족이 안 돼서 끝났던 거고, 이제 갖고 와서
걔를 이제 니게이트 해가지고 이퀄로 만들어준 다음에 풀어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만족이 됩니다. 알파 x의 2배하고 1 더하면 3이니까 그런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는 인풋이 만들어지고 얘로 실행을 한다. 네, 실행을 하면 똑같이 가보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올 거고 패스 컨스트레인트 현재 패스 컨스트레인트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만족이 안 되죠. P의 넥스트 그러니까 널인데 그 널이 자기 자신을 갖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델타가 다시 얘기해서 P의 넥스트 델타가 P 델타랑 같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거를 이제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니게이트 해가지고 니게이트해서 풀어주면 이제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3 널이 아니고 이런 포인트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하는 링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이기젠트 한 4개 정도로 살펴봤고요. 요약을 하면 심블리 엑스큐션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화이트박스 어프로치다. 테스트 제너레이션에 그러니까 소스 코드 정보를 100% 활용하는 어프로치고 화이트박스라는 게 자동화된 방법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콘크리트한 엑스큐션이랑 심볼릭 엑스큐션이 서로 협력한다. 협력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실제 실행이 드라이브를 합니다. 메인이에요. 실제 실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심볼릭 엑스큐션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엑스큐션을 하는 거고 콘크리트 엑스큐션이 심볼릭 엑스큐션을 가이드한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 심플리파이 하는 거죠. 심볼릭하게 다루기 어려운 컨스트레인트를 만나면 우리가 실제 값을 알고 있으니까 심플리파이 한다. 그래서 theorem prover의 그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첫 번째 있는 거고 자 그럼 심볼릭 엑스큐션이 콘크리트 엑스큐션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냥 랜덤 테스팅 콘크리트 엑스큐션만 하면 랜덤 테스팅이잖아요. 랜덤 테스팅만 하면은 시스테매틱하게 패스들을 다 탐색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씩 따라가도록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를 시스테매틱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이드를 해준다. 그게 이제 심볼릭에서 랜덤 테스팅 쪽으로 가이드 해주는 거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있다. 여러분들 뭐 심볼릭 엑스큐션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주요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주요 내용은 뭐 그다음에 뭐 논문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치 휴리스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서치 휴리스틱에 따라서 이 심볼릭 엑스큐션이 이펙티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이 서치 휴리스틱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런 거를 뭐 어드레스하는 뭐 그런 페이퍼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이 실제로 뭐 다양한 다른 옵션들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심볼릭 엑스큐션 도구들 여러분 실제로 사용해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레이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어레이의 각각의 엘리먼트도 인풋으로 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풋이 어레이를 받으면 그럼 그 어레이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어디까지 심볼로 유지할 것인가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고려해야 될 그 엔지니어링 디시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뭐 하나하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뭐 스틸 그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좀 일찍 끝났는데 네. 컴플릿 할때 함수 안에 랜덤 뭔가 값을 생성하는 게 있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앞에서 네. 코드에 보면 fu 함수에 예를 들면 값이 저건 2 곱하고 그냥 1 더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2 곱하고 그냥 랜덤한 값 아무거나 1 더하는 함수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으면 요 fu의 리턴 값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값이 리턴될 수 있으면은 그 랜덤 함수의 아웃풋도 심볼로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우리 실제 실행할 때 그 랜덤 함수의 값을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네, 제한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콩콜릿 테스팅으로 인풋을 생성해가지고 다음 입력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패스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다 넥스트 입력을 생성하면 여기로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example만 우리 봤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예측을 했는데 예측 빗나가는 경우죠. 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 문제도 사실 네,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커버리지에 대해서 다른 인풋을 좀 해볼 필요가 전혀 없는 아니죠. 그러면 SMT 솔버가 랜덤으로 하나의 답을 주는데 걔한테 뭐 답이 여러 개가 있으면 100개까지 답이 있으면 100개까지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사실 뭐라고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이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스팅하는 관점에서는 커버리지가 높으면 좋은 일이 비례해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임플리시트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거를 테스팅 해보기 싫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당연히 커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실행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커버했다, 패스 하나 커버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시 안 가봐도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지. 약간 이제 룹을 돌면서 이제 룹이 3번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룹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컨스트레인트에 쌓이다 보니까 뭐 멈추지 않고 실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혹시 그 룹을 이제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탈출 조건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트가 좀 비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룹을 탈출하지 못하면 이게 왜 탈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거 컨스트레인트 솔빙을 할 때 크게 이게 저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다 이게 뭐 마땅한 솔루션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룹에서 방금은 우리 이 예제이기 때문에 항상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거 제외하고 끝에 거 니게이트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가능한, 만약에 이 룹이 바운디드 룹이다, 그러니까 몇 번 돌지가 정해져 있는 파이나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룹이다 그러면 다 해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룹들이 이 바운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다 해보, 그리고 바운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뭐 1000이다 다 해보면 뭐 여기만 테스팅하고 있고 브랜치 커버리지 관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과연 좋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앞부분을 니게이트 해가지고 빠져나가야죠. 뭐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 글쎄요. 잘해야지. 그런 것도 다 뭐 마땅한, 지금 현재 다른 친구 있냐 혹시?